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5번째 시간이고요.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 미시행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이제 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원호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률의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유미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여자 환자로 3주 전에 발생한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10년 2월 6일 18시 43분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당직인은 단순 엑스레이와 뇌CT 검사를 시행한 후 증상 병명에 대한 기재 없이 약 처방 후에 퇴원시켰습니다. 환자는 3주 뒤 극심한 두통으로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손해종양 및 폐쇄성 수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2010년 4월 25일 뇌종양, 뇌부종, 뇌관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 쟁점은 부적절한 진단상에 과실이 있었는지이며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시 43분경 환자 측은 진료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손해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에서는 뇌CT 검사 등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조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진통제와 진정제만을 처방한 부적절한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지럼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미실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검사 결과 확인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측면의 원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확인 및 진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 및 처치 소홀에 대한 재책 미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시행한 검사 결과와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 등의 중요한 소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얼러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 및 처치 소홀에 대한 미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 및 질환사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얼러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응급실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인력과 수가 보존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만 사실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2월 6일 날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4월 25일 날 한 2달, 한 3달 지나서 이렇게 사망을 한 게 환자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수술받아서 건강을 회복했을 것 같다라고 법원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위자료 부분만 사실 인정해서 손해배상 이제 청구가 이렇게 된 사건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사건이랑 약간 비슷한 사건인데 이 증상 자체가 있었던 거는 1월 20일 그래서 두통이나 구토나 현운 이런 증상이 발생했는데 병원에 온 시점 자체는 사실 2월 6일 퇴직 참고 있다가 더 심해져서 응급실을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참 증상 발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응급실로 온 케이스인 건데 이재호 교수님,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증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심해져서 이렇게 응급실로 오는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으실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에 사례 같은 경우는 발작성 천운이거든요. 예, 갑자기 이제 발생하는 거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종양이잖아요. 종양이면 이제 서서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이제 정상이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종양이 좀 커지면서, 뇌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정상이 서서히 커지면서 구토도 있고, 어지럼증, 이런 부분들이 예, 되기 때문에, 예,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씩 참다가, 예,
이렇게 응급실을 오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뭐 정례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2월 6일 날 저녁에 이제 응급실에 와서 당직이가 진찰하고 이제 방사선 검사나 CT 검사 받도록 하고 그리고 증상에 대한 병명 기재 없이 이제 뭐 타이레놀 바름 이제 3일치 처방받고 이제 갔다가 다시 두통이 심해져가지고 25일에 이렇게 와가지고 검사하고 말 그대로 수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혹시 두 분 교수님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케이스가 꼭 응급실로 갔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다른 케이스에서도 잠깐 뭐 야간이나 뭐 이럴 때 급하게 뭐 이렇게 병원이 연 게 없으면은 응급실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면 장기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신경과나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응급실로 꼭 오는 게 맞을까요? 이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나 이제 보호자가 응급실로 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응급실로 먼저 왔을 수도 있고 지금 환자가 이제 방문한 게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저녁이니까 이제 낮 시간을 좀 참다가 좀 증상이 심해지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응급실을 오게 된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낮 시간에 이제 외래를 가려고 했으면 낮 시간에 갔을 수도 있는데 뭐 외래 예약 같은 것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지금 저녁 시간에 방문한 걸로 봐서는 환자가 힘들어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오게 됐던 그런 근데 이제 사례로 보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증상이 1월 20일 날 있다가 2월 6일 날 있어서 응급실로 갔다가 다시 응급실로 또 간 게 그 2월 25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증상이 있으면 이제 좀 제대로 만약 응급실로 이런 환자가 왔으면 다음에 또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보다는 뭐 외래로 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좀 권하지 않으세요, 응급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례에서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처음에 이제 CT를 찍었는데 지금 뒤에 진료했던 의사 같은 경우는 CT 판독을 제대로 봤으면은 크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크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CT를 제대로 봤느냐, 아니면 CT를 확인을 못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에 외래 진료를 이제 권유를 하고, 아니면은 두통이 심하면 응급실로 이제 내원하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응급실 퇴실할 때 안내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2월 달 초에 왔는데 또 뒤에 오는 건 또 한참 뒤잖아요. 응급실 퇴실 과정하고 이게 막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쓰여진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2월 6일에 응급실 와서 CT 찍어 보셔야 돼요라고 했는데 혹시 CT 안 찍은 거 아닐까? 그냥 가지 않았을까? 처방만 받고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2월 25일 날 온 시간 자체가 지금 안 쓰여 있기는 했는데 그냥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내지는 저녁 시간이나 뭐 그러니까 밤 시간이 새벽 시간이어서 응급실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지금 2월 6일 날 저녁에는 뭐 응급실로 아프니까 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CT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한 거를 가지고 판독을 보통 CT 검사를 해도 바로 판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의료 선생님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부위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래해서 나중에 그 병원에 다시 오시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주고 내보내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그 처방전만 주고 그러니까 그 병원으로 다시 간 게 아니라 2월 25일 날 아예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해서 다시 검사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갔던 병원에 대해서 이제 진단에 대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CT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더 심하게 된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법원이 이제 과실 여부를 인정한 걸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위자료만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과오 자체가 사망이랑 많이 이제 연결돼 있지는 않다라고 봤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진단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제 과실을 인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CT를 촬영하고 CT에 대해서 판독을 사실은 전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응급실에서 판독하기는 어렵긴 할 텐데 현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이게? CT를 촬영했는데 환자를 CT 판독이 제대로 영상학 전문의가 하기 전에 환자를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CT를 찍는다고 해서 영상학 전문의가 반드시 다 판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체로 응급학과에서 영상학 전문의한테, 당직 전문의한테 판독을 의뢰를 합니다. 예. 응급실에서 CT 찍는 양도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의뢰를 하지. CT를 찍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영상학 전문의들이 판단을 하고, 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시점에 2월 6일 시점에 응급실에서 CT를 촬영을 했지만 예. 그 결과를 보고 이상이 있다라고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 선생님이나 진료를 예. 맡았던 선생님이 확인을 했으면 그 부분에 예. 대해서 환자한테 알려주고 예. 다시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한 어떤 외래를 하든지 뭐든지 다시 응급실에서 계속 진단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CT를 찍기만 하고 결과를 보지는 않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퇴실하기 전에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CT 결과에 대해서. 그 CT를 찍었으면은 응급학과 의사가 이제 보고 환자한테 CT에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혹시 CT 판독을 이제 의뢰를 해서 판독 결과가 나오면은 알려주겠다. 예, 그리고 이제 약을 처방해주고 혹시 두통이 안 나오면은 다시 오라고 하든지 네네. 외래를 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이제 CT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도 이제 못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난 부분이고,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진단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환자가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 사망까지 간 거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안 줬을 수는 있지만 진단이 지연된 거에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몇 시간 이내에 수술에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요새는 응급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응급실 평가하는 그리고 또 그 병원의 신경외과나 신경과를 평가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지표로도 쓰여지거든요. 응급실 도착한 다음에 몇 분 이내에 적절한 처치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뇌졸중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 뇌종양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경우는 정상 발현 이후에 실제 중재하는 시간까지가 실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제 정상 발현하고 진단하고 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평가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종양 부분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수술을 웬만하면 피하고 안 하시는데 이 경우는 이제 소송까지 간 거는 환자 보호자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위자료만 나왔다는 걸 보면 저 수술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가망성이 없었다.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게 종양 크기가 5cm, 4cm, 3cm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거의 뭐 종점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종양, 제가 뭐 신경외과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게 뭐 종양 크기보다는 이렇게 부위하고 그 다음에 뇌 부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폐쇄성 수두증 소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걸려서 지금 이제 환자의 뭐 상태가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가지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아까 이제 조금 늦게 진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이미 뇌종양 크기는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태로 뭐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때 발견했다고 해도 뭐 치료 결과나 이런 거에 특별히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만 인정된 부분입니다. 진단 지연 자체는 인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청구 금액에서 위자료만 인정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